반갑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홍보대사 부경나래 17기 유정나래입니다. 저는 오늘 부경대학교 입학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입학설명회에서는 부경대학교의 대학생활 그리고 2022년 새롭게 개편되는 단과대학, 학부, 학과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2022학년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학과 그리고 개편된 학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꼭꼭 얻어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부경대학교 입학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부산에서 최초로 생겨난 대학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부경대학교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끊임없는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경대학교가 어떠한 역사의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경대학교의 역사의 발전 과정은 4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합 이전 단계, 두 번째, 통합 단계, 세 번째, 융합 단계, 네 번째, 창학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통합 이전 단계입니다. 1924년에는 부경대학교의 전신인 부산공업대학교가 개교하였습니다. 이 부산공업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업기술 교육기관으로서 굉장히 당시에 높은 명성을 떨쳤습니다. 1941년에는 부경대학교의 또 다른 전신인 부산수산대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이 부산수산대학교 또한 개교 당시에 굉장히 높은 명성을 떨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제가 부경대학교를 다닌다고 말씀드리면 어르신들께서는 부산수대 또는 부산수산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높은 명성을 떨쳤습니다. 네, 2단계는 통합 단계입니다. 1996년에는 드디어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부경대학교의 전신 부산공업대학교 그리고 부산수산대학교가 통합을 거쳐서 1996년에 부경대학교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어난 국립대학교의 자발적 통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국립대학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 그리고 현재의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부경대학교가 과거에 부산수산대학교 시절일 때의 대학 본부 모습이고,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사진은 현재 여러분이 부경대학교 정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볼 수 있는 대학 본부입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네, 다음은 워크하우스입니다. 부경대학교 쪽문에서 들어오면 정말 바로 맞이할 수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 또한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워커 장군께서 이 워커하우스 내부에서 전쟁을 지휘하셨습니다. 이렇게 왼쪽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융합 단계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립부경대학교는 FAO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수산대학은 우리나라가 수산 그리고 양식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인재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수산기술 원조를 받았던 것과 다르게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사회로 다시 수산기술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국책사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이 국책사업이란 우리 부경대학교가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사업을 말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국립대학 육성 사업 등 굉장히 다양한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경대학교에서 유치한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의 규모는 무려 1,000억 원 정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여러분도 부경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 국책사업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네, 혹시 그리고 여러분 광안대교에서 넘어올 때 그 옆에 있는 큰 배 두 척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배 두 척에는 부경대학교의 이름이 굉장히 크게 박혀져 있는데요. 그 배들이 바로 나라호 그리고 백경호입니다. 특히 이 백경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년에 새로 건조된 선박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비 무려 약 500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진행이 된 선박인데요. 역시 해양수산 특성화 대학답게 관련 학과 학생들이 이 배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해기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학과 그리고 학부도 있는데요. 이때 에너지 수송 시스템 공학부, 그리고 해양 생산 시스템 관리학부, 그리고 수해양 산업교육과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양 또는 수산 관련 학과 학생뿐만이 아니라 현재 제가 재학하고 있는 경제학부의 자원환경경제학 전공에서도 다양한 전공 수업을 통해서 이 배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경대학교에서 기장 캠퍼스에 방사선의 과학대학을 설립해서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장 캠퍼스에 우리 부경대학교의 방사선의 과학대학이 설립이 되게 되면 그때 무려 3조 원이 넘는 파급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방사선의과대학이 꼭 설립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단계 창학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경대학교는 통합 이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발전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경대학교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부경대학교 학생들의 재학생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부경대학교의 어떠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이토록 만족시켰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금입니다. 우리 부경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굉장히 경제적인 등록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타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이 약 700만 원대인데 반하여 우리 부경대학교의 등록금은 약 400만 원대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등록금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반값 등록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경대학교가 굉장히 경제적인 등록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약 11년 전부터 등록금 인상 없이 동결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장학 혜택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숙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경대학교에 방문했을 때 정말 높은 건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종 일관 또한 무려 20층이나 되는데요. 이 부경대학교에 있는 기숙사들은 국립대학교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학생 수용률 또한 약 24%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를 다르게 해석해보자면 우리 학교 재학생 4명 중 1명이 부경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는 말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학생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수용률이 높으면 5인 1실, 4인 1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경대학교의 기숙사는 2인 1실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에서 그치지 않고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세미나실, 독서실, 피트니스 센터뿐만이 아니라 편의점, 카페 등등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숙사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다음은 대운동장 그리고 체육관입니다. 여러분 체육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다양한 구기 종목뿐만이 아니라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등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푸르른 잔디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밤 그리고 낮에 관계없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야간 경기가 가능한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입학할 때쯤인 2024년에는 부경대학교의 체육관이 새롭게 완공이 됩니다. 이 체육관 안에는 피트니스 센터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규모의 수영장 또한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함께 운동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도서관입니다. 부경대학교에는 현재 중앙도서관, 공학도서관, 그리고 학습도서관 등 총 3개의 큰 규모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자리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독서를 할 수 있는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알맞게 그냥 일반적인 종이책뿐만이 아니라 이북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설들을 보시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피곤할 때 내려가서 쉴 수 있는 시무름터 또는 노트북 그리고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실 그리고 독서실 등등 정말 다양한 생활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면 정말 집중이 잘 될 것 같으시죠? 네, 다음은 학습도서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청운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에 새롭게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열람실, 스터디룸, 스터디 라운지 등등 여러분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교에 입학하면 꼭 해보고 싶은 활동 또는 배워보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부경대학교에서는 여러분이 그러한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봉사, 스포츠, 종교, 취미, 학술 등 이렇게 60개가 넘어가는 동아리를 6개의 분과로 나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미생활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는 쉽게 즐길 수 없는 서핑 동아리 또는 패러글라이딩 동아리와 같은 이색 동아리까지 있으니 여러분이 입학해서 이런 동아리에 꼭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3월 초쯤에 여러분이 가는 건물 곳곳마다 이런 포스터가 붙게 될 예정인데요. 저도 이렇게 동아리 포스터를 보면 아직도 마음이 설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경대학교 학생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0개가 넘어가는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만 무려 약 4,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학생들이 어떠한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UN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부경대학교의 학생들이 매년 부경대학교 인근에 있는 UN 기념공원에 방문해서 6.25 전쟁에 참여했던 세계 용사, 참전 용사분들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집 짓기 그리고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와 같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경대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부산 지역의 사회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학생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단과대학입니다. 이 단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개편되고 신설되는 학과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부경대학교의 역사를 설명해드리면서 부경대학교가 통합 이전 그리고 통합 이후로부터는 통합에서 융합으로 그리고 융합에서 창학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부경대학교는 이러한 슬로건 아래에서 부경대학교의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는 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학년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그러한 개설 방안 또한 이러한 슬로건 아래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강의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코티칭, 팀티칭, 그리고 필립러닝과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강의실 수업 방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직접 자신이 설계한 과목을 선택해서 전공 선택을 하거나 또한 AI가 학생이 어떻게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지 커리큘럼을 관리해주기도 합니다. 네, 현재 부경대학교에는 이렇게 글로벌 자율전공학부를 비롯한 8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글로벌 자율전공학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로벌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글로벌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후 1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학과의 수업 그리고 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여러분이 자신과 잘 맞다라고 생각되는 진로로 진출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학년 때 다양한 전공 또는 학부로 진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간호학과, 수의학 산업교육과, 건축학과로는 진학을 하실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학부의 목표 이념에 알맞도록 다양한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자율학부 전공의 학생들은 해외 인턴, 해외 교환학생 등등 다양하게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문사회과학대학입니다. 이 인문사회과학대학에는 이렇게 다양한 인문 또는 사회 계열의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경제학부라는 명칭 하에 경제학 전공 그리고 자원환경경제학 전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이 경제학부에 있던 자원환경경제학과가 이전돼서 수산과학대학의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해에 2022년도부터는 새롭게 행정복지학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 행정복지학부에는 사회복지학 전공이라는 전공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행정학 전공, 사회복지학 전공 2개의 전공이 행정복지학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유아교육학과로 진학하고 싶다 하는 학생은 지금 잘 들어주시면 좋으실 텐데요. 부경대학교의 유아교육과는 사범계열 학과로서 졸업 후에는 이렇게 사범계열 학과를 인증함에 따라서 종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패션 디자인 학과, 즉 예체능 계열로 진학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 패션 디자인 학과는 인문사회과학대학 내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새롭게 사회계열이라는 모집 단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1학년 때에 이 사회계열로 입학을 하신 이후에는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법학과, 중국학과, 정치외교학과 등등으로 진학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연과학대학입니다. 이 자연과학대학은 자연과학 그리고 응용과학을 집대성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멋진 과학자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수학, 물리학, 화학과 같은 순수학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의학 계열 중에서도 간호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다 하는 학생분들은 이 간호학과가 자연과학대학 내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시스템 시뮬레이션 학과는 이번 2022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학과입니다. 네, 다음은 경영대학입니다.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도 자신이 상경계열로 진학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지금 귀가 솔깃하실 텐데요. 이럴 때 많이들 질문이 들어오십니다. 경제학부도 자신은 상경계열로 알고 있었는데 왜 경영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학생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경제 그리고 경영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전공하고 있는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보자면 저와 같은 소비자 그리고 다양한 기업, 국가 이렇게 다양한 참여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시장 내에서 최고의 이유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도 기업,
즉 기업이 어떻게 경영을 했을 때 최고의 이윤을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같은 상경 계열이라서 조금 비슷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막상 입학해서 배우는 과목을 보면 정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상경 계열로 진학을 원하시는 학생분들이라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진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과대학입니다. 제가 아까 부경대학교의 역사를 한번 설명해드리면서 부산공업대학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의 부산공업대학이 현재의 부경대학교 공과대학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경대학교의 공과대학은 모든 단과대학 중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학부 그리고 학과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를 들어보자면 전기공학 전공, 제어계측공학 전공,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학 전공은 이렇게 전기공학부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학과 옆에 있는 숫자들은 모집 인원을 뜻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부터는 지속가능공학부라고 해서 새로운 학부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는 본래 있었던 토목공학 전공 그리고 생태공학 전공이 합쳐져서 지속가능공학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부들과는 다르게 지속가능공학부는 생태공학 그리고 토목공학이 아예 따로 모집 인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산과학대학입니다. 이 수산과학대학은 제가 아까 부경대학교의 역사를 설명해드리면서 1941년에 개교되었던 부산수산대학교가 현재의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의 명맥을 받아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80년의 탄탄하고 긴 전통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수산학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식품공학 그리고 식품영양학 전공으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학과들이 현재는 식품과학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해기사를 양성하는 학과에는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점 참고하셔서 수산과학대학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가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해양 산업교육과 또한 사범계열 학과로서 입학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전교사 자격증이 나온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문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를 소개해드리면서 현재는 경제학부에 소속되어 있던 자원환경경제학 전공이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로 이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화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 그리고 해양대학입니다. 특히 부경대학교의 환경해양대학은 전국에서도 굉장히 몇 없는 단과대학으로서 그 명성을 높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학, 해양학, 환경지질학, 환경대기과학, 공간정보시스템공학이 원래는 다 다른 학과로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로 통합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공학과는 전국의 다양한 학과들 중에서도 굉장히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높은 명성을 떨치면서 이 해양공학과 또한 환경해양대학 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의 환경 그리고 해양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 부경대학교의 환경해양대학이 희귀 단과대학으로서 그러한 점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융합대학입니다. 이 정보융합대학은 이번 년에 2022년부터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래는 자연과학대학 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통계학과 또한 현재는 정보융합대학의 데이터정보과학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과학대학 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신문방송학과는 현재는 이제 2020년부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학부에는 2022년부터 이공학 전공, 해양 스포츠 전공, 그리고 휴먼 바이오 융합 전공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도 해양 스포츠 전공, 즉 체육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자신이 실기 우수 인재 전형을 통해서 해양 스포츠 전공에 입학을 하고 싶은 학생분이라면 이 정보융합대학 내에 해양 스포츠 전공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형학부입니다. 이 조형학부에는 건축학 전공, 그리고 시각디자인 전공, 공업디자인 전공이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미술을 전공하고 있어서 시각디자인 또는 공업디자인 전공으로 진학을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조형학부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축학 전공은 이렇게 5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컴퓨터공학부 또한 원래는 공과대학에 있었지만 현재는 2022년부터는 정보융합대학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융합대학입니다. 이 미래융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을 모집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만 30세 이상 또는 3년 이상 동안 기업체에 근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융합대학에는 평생교육상담학과, 기계조선융합공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그리고 공공안전경찰학과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제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고등학생분들이 대학생이 되면 교환학생을 가는 거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부경대학교는 여러분의 이러한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해외의 약 350개의 대학과 해외 학술 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경대학교의 캠퍼스에서는 외국인 학생 수 약 1000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부경대학교에 공부를 하러 오기도 하지만 우리 부경대학교의 학생들도 해외로 나가서 현재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외 경험을 통해서 각 나라의 문화, 언어, 경제, 정치 등등 정말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작정 교환학생을 진출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해외로 진출하기 이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출 역량을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실용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어 능력을 키운 뒤에 다양한 외국인들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출 역량이 탄탄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교환학생, 해외 인턴, 그리고 해외 복수 학위제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취업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부경대학교 학생들의 취업률 또한 굉장히 우수한 편인데요. 부경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떠한 센터들을 설립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시 또는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부경대학교에서는 이러한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시반 운영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 덕분에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 인재 7급 합격자 수는 무려 5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합격자 수를 배출해내고 있는데요. 이 또한 부경대학교가 철저하게 고시반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경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센터를 설립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의 문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예로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예로 들어보자면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서 학생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하고 나면 그에 알맞는 학점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 일자리 센터인데요. 여러분이 부경대학교 대학생이 돼서 이 대학 일자리 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면 다양한 취업 소모임에 가입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문 취업 전문가님의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면접 또한 취업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면접을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상상 옷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 대학생들의 경우 비싼 면접 복장을 일일이 구매하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상상 옷장에서는 부경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정장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진로 취업 박람회, 그리고 VR 면접 체험, 메이크업 체험, 취업 상담과 같이 기본적인 취업 지원에서 더 벗어나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경대학교의 취업률은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지 취업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유지 취업률이란 기존의 취업률과는 다르게 학생이 기업체에 취직해서 얼마 동안이나 그 취업 기간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취업률보다는 유지 취업률이 조금 더 정확한 지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부경대학교의 유지 취업률은 무려 86.4%에 달하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우수한 부경대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로고만 보면 알만한 굵직굵직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필수적인 공기업 또는 공사로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부경대학교 입학설명회를 제가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입학설명회에서 부경대학교의 역사, 그리고 대학생활, 그리고 2022년에 새롭게 개편되는 단과대학, 그리고 부경대학교의 취업 프로그램 등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입학설명회를 보고도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부경나라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지식인, 카카오톡 채널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입학 전형에 관해서 입학사정관 선생님이신 오현영 선생님께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국립부경대학교 입학홍보대사 부경나래 17기 유정나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2022학년도 부경대학교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전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은 7대3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2022학년도에 다소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교과 성적 우수인재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에서 지원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인재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인재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중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전형이 통합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교과 성적 우수인재 1, 2 전형이 2022학년도에는 교과 성적 우수인재 전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교과 성적 우수인재 2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하였던 학업 계획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지역혁신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 또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명을 선발하였는데 2022학년도에는 350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반영 영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었는데 자기소개서를 필수로 제출하였던 것을 2022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서 면접고사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영역 가산점이 조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3,596명을 선발합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660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은 크게 학생부 교과, 실기 실적 위주,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우수 인재와 지역 혁신 인재 이 두 가지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모두 서류 종합 평가 100%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지원 자격에 해당한다면 복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 가지 전형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복수 지원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 인재 전형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 1,131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형 총점은 1000점으로 교과 성적을 90%, 출석을 10%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인문, 사회계와 예능계는 국어를 포함해서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가 되어야 하고 자연계는 수학을 포함해서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수학 영역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면 1등급 하향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학년별로 가중치는 적용되지 않고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반영 교과목은 2022학년도 졸업 예정자와 2021학년도 이전 졸업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 졸업 예정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계열에 상관없이 등급이 나오는 전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본인이 지원하는 계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 사회계와 예능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 교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2021학년도 이전 졸업자의 경우에는 인문, 사회계, 예능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입니다.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은 반영 교과목 성적을 등급으로 계산한 후 점수로 환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특별한 산출식이 있습니다. 이 산출식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이수 단위를 기준 단위 5로 나눈 값,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A, B, C 성취도에 따른 점수, 그리고 과목별 가중치가 각각 곱해져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성취도 점수는 A는 2점, B는 1.5점, C는 1점이 부여가 되고 과목별 가중치는 기하와 과학2 과목에 대해서만 1.5점이 부여됩니다. 각 진로 선택 과목의 점수를 산출하여서 그 총 점수가 인문, 사회계, 예체능계 5점 이상, 자연계 7점 이상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 등급을 0.2 등급을 부여합니다. 인문, 사회계, 예체능계 4점 이상 5점 미만, 자연계 6점 이상 7점 미만의 경우에는 0.1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된 진로 선택 과목의 등급은 기준 교과 성적 등급에서 마이너스하는 형식으로 최종 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한 A 학생의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성적 교과 등급이 2.5등급이고 진로 선택 과목 이수 현황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때 학생은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하였기 때문에 사회군에 속하는 여행 지리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과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심화 국어는 이수 단위가 3단위입니다.
그리고 성취도 B를 받았습니다. 이때 3을 기준 단위 5로 나눈 값, 성취도 B에 적용되는 점수 1.5점, 과목별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아서 1점, 이것이 각각 곱해져서 0.9점이 되었습니다. 지구과학 2 과목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수 단위가 4단위라서 4를 5로 나눈 값, 성취도 A를 받았기 때문에 A에 적용되는 값 2점, 과목별 가중치가 적용되어서 1.5점, 이렇게 계산된 값은 2.4점입니다. 그래서 이 총 합계 점수는 7.5점인데 저희가 7점 이상의 경우에는 0.2등급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의 최종 교과 등급은 본인의 기준 교과 성적 등급 2.5등급에 진로 선택 과목 등급 0.2등급을 마이너스 하여서 최종 2.3등급으로 계산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 성적 우수인재 전형의 경쟁률과 전년도 전형 결과입니다. 먼저 교과 성적 우수인재 1 전형입니다. 전체 경쟁률 평균 8.2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옆에서 보시는 실질 경쟁률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을 반영한 경쟁률입니다. 이것은 6.58대 1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등록자 기준 평균 등급은 2.89 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 성적 우수인재 2 전형입니다. 경쟁률 평균 10.1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 경쟁률은 3.97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약 39%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다면 오히려 교과 성적 우수인재 1 전형보다 실질 경쟁률은 더 낮았습니다. 전체 최종 등록자 기준 평균 등급은 3.21 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혁신인재 전형입니다. 지역혁신인재 전형은 전체 350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부산, 울산, 경상남도에 지역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형 총점 1000점으로 교과 성적을 90%, 출석을 10% 반영합니다. 지역혁신인재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앞서 보신 교과 성적 우수인재 전형과 동일합니다. 인문사회계, 예능계는 국어를 포함해서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가 되어야 하고 자연계는 수학을 포함해서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은 앞서 보신 교과 성적 우수인재 전형과 동일합니다. 전년도 지역혁신인재 경쟁률 및 전형 결과입니다. 경쟁률은 7.7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을 반영한 실질 경쟁률은 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최종 등록자 기준 평균 등급은 3.21 등급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농어촌 인재 전형, 미래 인재 전형, 특성화 고교 인재 전형은 각 지원 자격을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실기 우수 인재 전형입니다. 실기 우수 인재 전형은 헬스케어 학부 해양 스포츠 전공에 적용되는 전형입니다. 전형 총점 1000점으로 교과 성적이 40%, 실기고사 성적이 60% 반영이 되고 모집 인원은 9명입니다. 여기서는 기초 실기 한 종목과 전공 실기 한 종목을 치르게 되는데 기초 실기는 100m 달리기이고 전공 실기는 왕복 드리블링과 에르고미터 측정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 574명으로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중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류 종합평가 100%로 진행이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계열의 구분 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교과에서 이수한 전 과목이 반영되겠습니다. 서류 종합평가로서 평가 영역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영역입니다. 학업 역량 40%, 전공 적합성 40%, 인성, 발전 가능성 각 1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모집 요강에 명시된 모집 단위 관련 교과에 대한 학업 성취도, 계열별 반영 교과 이수 단위, 그리고 교과 등급의 변화 추이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전공 적합성 역시 40%가 반영이 되는데 지원자의 진로 활동, 학업 활동, 주도적 활동, 또한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과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인성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성품과 공동체 의식, 책임감 등을 종합평가하고 발전 가능성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타난 지원자의 전반적인 역량을 종합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1 전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2 전형입니다. 각각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지원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앞서 보신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과는 복수 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학습자 전형입니다. 이것은 30세 이상의 평생학습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서류종합평가 100%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특성화 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또한 특성화 고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으로서 서류종합평가 100%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년도 경쟁률 및 전형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쟁률은 평균 5.6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자 기준 평균 등급은 3.53 등급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지원할 수 있고 우리 대학 또는 타 대학의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인문사회계, 자연계 패션 디자인 학과는 수능을 100% 반영을 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학부 해양 스포츠 전공은 수능을 60%, 실기고사 성적을 40% 반영합니다. 조형학부 공업디자인 전공, 시각디자인 전공은 수능을 40%, 실기고사 성적을 60% 반영합니다. 모집 단위별로 수능 반영 영역과 유형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 모집 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각각 반영을 하는데 해양 스포츠 전공, 공업 디자인 전공, 시각 디자인 전공은 국어, 영어, 탐구를 반영합니다. 계열별로 수능을 반영 비율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와 예능계는 국어를 가장 많이 30%를 반영하고 자연계는 수학을 가장 많이 30%를 반영합니다. 영어는 등급별로 점수가 계산이 되고 한국사는 1에서 4등급까지 가산점 10점이 부여되겠습니다. 또한 부경대의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에 있어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과목의 경우에는 취득 표준 점수의 3%, 물리학 2, 과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과목의 경우에는 취득 표준 점수의 5%가 가산점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공과대학과 정보융합대학의 자연계열에서는 미적분 또는 기하 과목의 경우 취득 표준 점수의 10%, 그 이외의 단과대학에서는 취득 표준 점수의 7%가 가산점으로 부여되겠습니다. 전년도 정시 모집의 경쟁률과 전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쟁률은 평균 3.1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최종 등록자 기준 평균 등급은 3.48 등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경대학교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경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부경대학교 SNS를 활용하여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